여러분, 기업들의 생산 비용이 폭증한다. 그래서 줄줄이 파산할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오래전에 기업의 비용을 줄여줘야지 기업이 훨훨 날아갈 수 있다. 그리고 기업의 비용을 줄여주는 것이 물가를 내리는 길이다. 이런 주장을 제가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예. 그런데 실제 그 지표가 지금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거 지표 한번 보세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만든 지표입니다. 상반기 전산업 생산비용 증가율입니다. 8.7%입니다. 와, 장난 아니죠. 여러분 8.7%의 증가율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증가율이에요. 예, 생산 비용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기업의 생산 비용이 10.8% 올라간 적은 있지만 지금처럼 올 상반기처럼 올라간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2009년 이후 최고라는 건데 13년 만에 최고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13년 만에. 그러면 여러분 생산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예, 기업의 영업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영업이익은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영업이익이 줄어들면 여러분 기업은 부채가 많아요. 부채가. 그러면 대출금을 갚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예, 이자라도 갚을 수 있을까요? 이게 쉽지 않아진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이 생산 비용을 올리는데 예, 한 가지 요소만 작용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늘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예, 기업들이 생산 비용이 높아지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에 임금 인상이 가장 큽니다. 3.2%예요. 원자재의 상승률은 3.0%고요. 환율은 2.5%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올라서 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서 환율이 폭등해서 실제 기업의 비용은 8.7%까지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기업들의 현실이 얼마나 지금 갑갑한지 단적으로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환율에 대한 이슈가 크다. 이야기는 예전역에 많이 해왔어요. 원자재에 대한 이슈도 크다. 이거는 뭐 유가가 오르고 예 그러면서 에너지원 다 올랐습니다. 광물값 다 올랐습니다. 곡물값 다 올랐습니다. 그래도 말입니다.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은 3% 정도밖에 기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임금은 보세요. 임금은 3.2%나 기여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경제를 망쳤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지표이기도 합니다. 최저임금을 엄청나게 올렸잖아요. 5년 동안 거의 45% 가까이 올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게다가 지금 민주노총의 어떤 강성 노조 운동 이것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예, 이것도 지금 현재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 뭐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사장실이 점거당해 있고요. 화이트 진로 같은 경우는요. 본사 사옥이 점거당해 있습니다. 이런데도 공권력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고요.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임금 올려달라는 거예요. 임금 올려달라. 근데 사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마치 예, 이게 사회 혼란을 부추긴다 이런 생각까지 저는 들더라고요. 그만큼 말입니다. 임금 문제는 지금 최대 이슈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때문에 최저임금이 올라서 실제로 물가에도 오르는 거고죠. 예. 또 그게 기업의 생산 비용을 증가시키는 거. 여기에다가 우리는 소비자 물가보다 더 많이 올려줘야 된다 하는 이 강한 노조 운동이 또 한 번에 지금 충격을 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줄파산 안 한다고요? 저는 줄파산 한다고 봅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거를 보면 줄파산하고도 남습니다. 2019년에 한계 기업이라는 것은 벌어서 원금도 못 갚고요.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을 말하거든요. 그런 기업의 비율이 2019년에 14.8%였습니다. 2020년에는 15.3%예요. 그런데 2021년에는 14.9%로 줄어들더니 2022년 지금은요 18.6%까지 늘어났습니다. 18.6%. 그러면 5개 기업 중에 1개는 좀비 기업이라는 거 아니에요? 좀비 기업이란 말이 벌어서 원금도 못 갚고 이자도 못 갚는 기업, 빚으로 지금 연명해 가는 기업을 말하는데 이것은 진짜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게다가 부실 위험은 점점 커집니다. 여기에다 말입니다. 금리는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올라가는 금리를 과연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벌어서 이자도 못 내는 판인데 이게 금리까지 계속 올라가면 거기에 대한 부담감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 충격은요. 저는 심각하게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은요. 이렇게 많이 무너지는 모습 안 보이겠지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버티는데도 한계가 있다. 뭐 무역 적자가 저렇게까지 뭐 역대 최고잖아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무역 적자 폭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올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기업들도 자영업자 무너지듯이 기업들도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저는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지표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